자, 윤철중입니다. 제가 장난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금양을 말씀을 드리고 금양에 어떤 희망을 심어드리고 그런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지금 이 시기가 금양을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로 하여금 이제 진행을 하실 것이라면 아주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업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에, 그리고 기업의 이런 산업들이 발전하는 이 시기에 전쟁 같은 이벤트라고 좀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들이 부각되는 것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또 이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지수는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금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락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란과 미국의 이 초기 행동과 미국의 대선 연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 그리고 지금 이제 금투세 폐지 실패에 대한 이런 것들의 이제 부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가 함께 지금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확산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의 이런 개발, 2차전지의 산업이 부각되고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런 부각은 오히려 주식을 저렴하게 원하는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양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리비안 측과 오늘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 소통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메신저로 대화를 또 나누고 리비안 측과 이제 메일로 세 차례 얘기를 나누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소중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이제 금양의 469 배터리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제 생각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가족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금양 이제 469 배터리 게임 체인저일까, 양치기 소년일까,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469 배터리 개발과 성공과 관련돼서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참 답답해 하시고, 지금 이제 배터리를 시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불안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발 성공이 큰 기술적 진전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상만큼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이 투자자들 사이에 아직 이 기술이 상업적 가치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시장은 단순히 기술적 성공뿐만 아니라 이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쟁사 대비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고려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저와 나눴고, 소통방에서 또 장석영 부회장님과도 이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윤철중 대표, 윤철중 TV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469 이번에 개발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말이 되면은 부산 기장에 생산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2170이 2억 셀, 또 6월부터
469가 1억셀에서 3억셀 총 16.2기가의 캐파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46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능 검정 또 뭐 양산 이런 데서 공정 검증이 많이 돼가지고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는 검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공급 조건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는 우리 고객사 쪽에서 조금 이렇게 당분간은 이제 오픈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서 어디라고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회장님, 그 혹시 지금 완성차 업체나 다른 이제 글로벌 업체와의 배터리 공급 관련해서 테스트 그 전에 이제 공급 전에 테스트 관련해서 진행되거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469 저희 시제품에 대해서 이게 샘플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 지금 현재 단계 테스트를 아직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처럼 완성차 업체와 이 테스트 계획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오픈 계약들 소식은 금양의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신을 좀 제공을 하고 이거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좀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엔캠 관련해서 그저께인가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함께 나아가는 것이 2차전지에 대한 그런 개발 단계에서 이제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러한 시험적인 단계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서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주가에 큰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금양의 투자에 있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기술 개발의 성공이 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금양이 견뎌내야 하는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략적으로 이제 투자자들과 시장의 금양의 기술이 갖는 잠재적 가치를 계속해서 알리고 그리고 협력 그리고 뭐 SM넷과의 이런 협력이죠. 그리고 성공 사례들을 이룩해가면서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보시면 나오죠. 실제 금양의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최대 1조 1,400억 원 정도 이제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공장 건설에 6,100억 원, 2025년까지 7월까지 설비 투자에서 5,300억 원을 투자해야 된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유광지 회장님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안으로 장석영 부회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4695 배터리를 입증을 더 확실하게 시킬 겁니다. 언론이 아니라 국내외 해외 업체들까지 포함이죠. 이제 리비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그 부분에서도 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업체들에게 입증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성공시켜서 4695 배터리를 찍어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 따위는 두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밝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옆에도 이제 나오지만 엔캠, 뭐 원준, SM넷 뿐만 아니라 장비 업체들, 뭐 현재 대기업과도 실제로 다 이 기업들이 납품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죠. 금양과 함께 뭐 이렇다 할 언급 없이 조용히 왜 도대체 달려가는지, 왜 부산시에서 큰 기대를 걸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부산시와 함께 이렇게 금양이 꿈을 모아서 가는지, 이 드넓은 부산 기장에 2차전지
이 생산 팩토리를 왜 힘들게 빌드업을 하는지,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짊어지고 가는지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오고 상황이 또 지금 상황인지라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이스라엘 전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금투세 폐지 관련해서도 뭐 오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어제 주말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투세 관련해서 얘기를 또 드렸죠. 예, 국민이 여러분들 무섭다면 이거 시행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역시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지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총선 상관없이 별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내년 시행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거는 따라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상당히 지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금양이 이 4695 배터리 공개를 하면서 기존의 사실상 원통형 배터리와는 아주 다른 또 이런 2170 배터리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제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양이 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 단계 이제 앞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명확한 포부를 밝혔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랩과 이제 이 보니켈 함량 그 단결정 양극재를 이제 탑재를 해서 만드는 4695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와 향상된 안정성을 제공을 해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외 국내 업체에 증명을 해낼 것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금양이 짧은 배터리 사업 이력이랑 재정적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이 금양의 기술력과 실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심을 또 품고 있어요. 하지만 금양은 이미 인터배터리 박람회에서 이 배터리를 선보였고 부산 모터쇼에서도 곧 시연할 예정이라고 이광용 부사장님 그 통화한 내용을 또 제가 공개를 또 해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시의 요청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랑 부산시에서도 오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가족분들의 질문지를 아카데미 가족분들의 질문지를 받아서 이광용 부사장님께 질문을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는 그 자리를 마련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금양이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단순히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양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제 보시는 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소통하고 서로 이제 뭐 이제 재료 같은 것들을 또 나누고 하는 또 저희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신청 가능하고 영상 고정 댓글에 신청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신청을 하시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마치고 입장을 하시게 되고 입장을 하시면 유튜브 채널 외에 이제 시시각각 그 제가 정보를 저희 연구원분과 금양뿐만 아니라 여러 좋은 기업 해외 기업까지도 이제 정보를 드리고 또 그 자체 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중요한 부분 이제 리비안 측과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금양이 리비안이랑 뭐 간다 안 간다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리비안의 469 배터리 탑재될 가능성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서 접하셨을 때 그 가능성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비안 측에서 온 이메일과
리비안 측에서 온 직접적인 이런 홀링과 답변들을 들어보면은 뭐 자세한 거를 말하기에는 좀 이제 싫어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 이 내용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 파트너나 공급업체라는 이 말이 있었어요.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양이 리비안의 공급망에 이미 일부 역할을 어느 정도 소통이 오고 갔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뭐 아직 100%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금양과 리비안 간의 관계는 100%는 아니죠. 여전히 미정이지만 리비안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완성 잡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뭐 리비안 측과 금양 측에도 상호 관심이 이미 가지고 있고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만약이라는 단어에 묶여 있지 않고 언제 어떻게 이제 실제로 오픈을 하느냐, 언제 어떻게, 여길로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뭐 리비안 측과 만약에 소통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협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협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금양과 리비안의 협력 가능성, 이 미래 전기차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고 금양에게는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교류를 주목을 하고 확정이 날 때까지,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금양의 미래가 이런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가는지, 주주면 기업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마땅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금양을 이어가면서 분산 투자를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장에서도 아카데미에서는 분산 투자로 계속 자산을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이제 증대를 해서 또 이제 내가 이제 길게 가져갈 그런 기업의 주식 수량을 늘리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금양은 사실 국내 최초로 469 배터리 개발을 성공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움츠려들고 이런 기사 나오고 참 안타깝습니다. 주가 상승에 목마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69 배터리 개발 성공이 모두가 납득이 되도록 증명하는 순간 주가를 누르려고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박순혁 작가님이 공매도 때릴 테면 때려봐라, 어떻게 되는지 금양이 향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앞서 부회장님께서도 인터뷰 당시에 완성차 업체와의 테스트 계획 질문을 제가 이제 던진 것을 방금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픈돼서 뭐 체결이나 계약 체결 그리고 테스트 이런 것들을 소식이 이제 나오는 날에는 금양이 이런 노이즈에는 절대 시달리지 않을 거예요. 주가는 뭐 엄청난 그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고 삼성 SDI 출신의 이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해갖고 이 2차전지 전반적인 사업 기술 강화를 계속해서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사에서도 100% 부정적인 얘기만 오간 것은 아니에요. 배터리 업계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좀 갖고 있으면 이러한 인적 자원이 금양 배터리 개발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비안 측에서 또 다른 이제 답변이 나올 텐데
뭐 앞으로 중요한 부분, 이 방송에서 함부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커뮤니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신청 주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리비안 뭐 홈페이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R2에 4695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실제로 시장에서도 앞으로 금양이 인정을 받을 거예요. 이 SM넷과 함께 진행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시연이랑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간단한 그런 쇼맨십, 뭐 실험적인 이런 단계를 넘어선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엔케미 글로벌 탑 고객사들이 많죠. 완성차 업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양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양과 엔캠의 파트너십은 469 단결적 양극재에 대한 더 생산 가능성 그리고 집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엔캠과 협력을 통해서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전액을 왜 도대체 확보를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SM넷과 이 양극재 개발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연말에 이 완공이 진행이 되고 이차전지 팩토리가 가동이 된다면 매출이 시작이 될 것이고, 아마 연말에 엄청난 그런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뭐 광산 매출도 마찬가지죠. 예, 이 몽고 쪽의 광산 매출도 이제 빠르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분산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이 주식 시장이 또 변동성이 또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섹터의 분산 투자를 비중을 크게 잡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타 섹터의 괜찮은 기업을 잘 분석을 해서 여기에 이제 분산 투자를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 증대를 제대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엔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지금 뭐 큰 비중을 두고 퍼센테이지를 많이 늘려서 지금 다들 수익을 창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윤철중 TV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그리고 특별한 정보를 드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의 관점을 제대로 잡는데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자 뛰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참 우중충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고, 이 금양에 투자하신 분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시면 추후에 또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좀 나가시면 되겠고, 또 도움을 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커뮤니티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에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획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